올해 68세인 수라고 하며 3년 전 이혼했다. 65세의 나이에 많은 사람들이 손주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의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시작이었지만 제 자신을 찾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저는 제 세대의 많은 여성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할머니가 됩니다. 나는 불평도 요구도 하지 않고 조용히 남편과 아이들을 돌보았다. 나는 내가 참으려고 노력하면, 조금만 참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다. 나도 사람이고 감정이고 꿈이고 개인적인 필요를 가진 여자이다. 제 남편은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는 오래전부터 한 지붕에서 두 명의 낯선 사람처럼 살아온 것 같아요. 우리는 더 이상 의미 있는 대화도, 더 이상 따뜻한 주먹도, 더 이상 마음의 조화도 없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내 인생에서 점점 희미한 그림자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어느 날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죠. 인생의 절반을 넘게 살았으니 계속해도 괜찮아. 그러나 어느 날 거울 앞에 서서 피곤한 눈빛과 세월의 자국이 가득한 한 늙은 여성을 보았습니다. 나는 갑자기 궁금해졌다. 이 여자는 누구인가? 나 아니야? 나 진짜 평생 이러고 살고 싶어. 그 대답은 저에게 아주 분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세상의 변화를 두려워하고 소리를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눈을 쳐다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 대신 아무도 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일어서지 않으면 아무도 나 대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떠나기로 결심했고 늦었지만 내 삶을 선택하기로 결정했다. 65세에 이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나는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심지어 후회할 때도 있는 나날을 보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나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책임을 짊어지지 않고 단순히 나를 위해 사는 새로운 삶을 사는 법을 배웠다. 이제 68세가 되었을 때 저는 그것이 제가 내린 결정 중 가장 옳은 결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인생의 작은 것들을 즐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따뜻한 찻잔이 있는 평화로운 아침, 강가를 산책하는 오후, 오랜 세월 동안 놓쳤던 친구들과의 대화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책들을 읽기 시작했고 새로운 음식들을 시도했고 심지어 그림 수업도 들었습니다. 이혼 후 생활이 쉽지 않았지만 그렇게 안도감과 자유를 느낀 적은 없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제가 이혼에 대해 남편에게 말했을 때 그는 제 귀를 거의 믿지 않는 이해하기 어려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나이에 또 무엇을 원하세요? 그는 약간 짜증나고 혼란스러운 억양으로 물었다. 저는 조용해요. 사실 저도 딱히 답이 없어요. 저는 변명의 여지가 뚜렷하지 않고 비난할 만한 충격적인 사건도 없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따뜻하거나 사랑스럽지 않고 하루하루가 무겁고 힘든 삶을 계속 살고 싶지 않다는 것만 안다. 나는 가장 평화로운 곳이어야 할 집에서 계속 갇혀있는 것을 느끼고 싶지 않다. 우리 아이들도 반대한다. 엄마, 평생 아빠랑 살았는데 이제 어디로 가고 싶어요? 아이들이 저에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걱정을 이해합니다. 그들에게 나는 영원히 엄마이자 가족의 여자이며 항상 뒤에서 남편과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이다. 그들은 내가 더 이상 익숙한 역할에서 어머니가 아닌 삶을 상상할 수 없다. 하지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책임을 다했다는 것이고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지금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평생 후회할 것이다. 이혼 절차를 마치고 인천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호화로운 곳이 아니라 단지 조명이 충분하고 근처 공원이 내다보이는 창문 한 구석에 있는 아담한 아파트일 뿐이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살게 되었어요. 아무도 나를 아내라고 부르지 않았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여성의 역할에서 나를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은 더 이상 없다. 저는 그냥 수입니다. 처음 느낌은 이상하면서도 허전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저녁 식사 때 아무도 마주 앉지 않았습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면 방이 너무 조용해서 제 숨소리도 잘 들립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집안에서 발끝으로 걸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입맛에 맞는 밥을 먹을지 걱정할 필요 없고 누군가 집에 오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오늘 자신을 조절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기분이 어떨지 추측할 필요도 없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스스로에게 오늘은 뭘 먹고 싶어? 라고 물을 수 있었는데 누군가가 저를 비난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청소를 할 때 음악을 크게 틀 수 있고 비가 내리는 것을 보기 위해 창가에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을 수도 있지만 아무도 나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는다. 나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이 새로운 삶에 외로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가끔 나는 노부부가 공원에서 함께 산책하는 것을 보면 여전히 슬픕니다. 하지만 이 외로움이 내 마음의 평화를 대가로 작은 대가라는 것도 이해한다. 저는 더 이상 불행한 결혼 생활에 갇혀있는 여자가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남을 위해 사는 사람만 되는 사람이 아니다. 저는 수입니다. 그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혼자 사는 첫날, 나는 정말 무서웠다. 나는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다. 예전에는 남편과 아이들을 중심으로 매일 부업, 빨래, 모든 것을 돌보느라 바빴다. 그 모든 책임들이 사라질 때까지 나는 이상할 정도로 공허함을 느꼈다. 나는 내 하루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밤이 되면 내 마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혼자 밥 먹으러 간 적이 없다. 예전에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 아이가 먹을 수 없는 음식, 아무도 기다리지 않도록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항상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요. 나만 남았을 때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조차 몰랐다. 나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한 적이 없다. 전생의 모든 작은 결정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고려되어야 했다. 이 드레스를 살까? 남편이 좋아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을 무시할 것이다. 주말에 나가서 놀까? 만약 아이가 집에 내가 필요하면 나는 생각을 접을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물어볼 사람이 없을 때 나는 갑자기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저는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또 다른 루프로 빠져들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벗어나려고 했던 외롭고 지루한 삶이었죠. 나는 단지 존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진정으로 살고 싶다. 나는 요리 강좌를 신청했다. 예전에는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요리했지만 지금은 자신을 위해 요리하는 법을 배웁니다. 가족이 원하는 음식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본다. 나는 갑자기 내가 매운 음식을 좋아하고 야채를 많이 먹는 것을 좋아하고 전에 남편이 싫어할까봐 아이가 먹지 않을까봐 걱정해서 감히 먹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음식을 먹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아침 요가 수업을 듣는다. 그곳에서 자신을 되찾기 위해 여정을 떠나는 여성들을 만났다. 어떤 사람은 미망인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처럼 방금 이혼했고 어떤 사람은 단순히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닮지 않았지만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후회 속에서 여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혼자 여행하는 법을 배운다. 예전에는 같이 갈 사람 없이 여행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연로한 여성이 커플과 가족 사이를 헤매고 다니는 것은 매우 외로워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부산행 기차표를 스스로 예매하고 바다 근처의 작은 호텔방을 빌려 매 순간을 즐길 수 있게 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는 아무도 따라가지 않아도 되었다. 아무도 내가 더 빨리 가야 한다고 재촉하지 않았고 아무도 내가 길가에 있는 커피숍에 너무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다. 나는 바닷가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듣고 살갗의 짭짤한 바람을 느끼며 작은 카페에서 차를 한 모금 한 모금 마셨다. 나는 그렇게 천천히 살아본 적이 없고 서두르지 않고 한순간도 즐길 수 있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저는 자유는 곁에 아무도 없다가 아니라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때는 겁에 질려 있었지만 지금 저는 이 삶이 아직도 제가 발견하기를 기다리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혼을 떠나면 외롭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옆에 아무도 없을 때 이 넓은 세상 속에서 길을 잃을 것이다. 하지만 알고 보니 제가 틀렸더군요. 저는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동호인들과 좋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북클럽에 가입했다. 우리는 책뿐만 아니라 삶에 대해서도 무엇을 겪었는지, 아직도 각자가 추구하는 꿈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나와 같은 여성들이 너무 오랫동안 남을 위해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고,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자 그들 또한 자신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나는 주말에 등산을 즐기는 한 무리의 나이 든 여성들을 만났다. 그들은 젊지는 않지만 열정적이고 에너지가 넘친다. 나는 그 적극성에 사로잡혀 산행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내가 68세인데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산 정상에 서서 아래 풍경을 내려다보면서 제 두려움을 보다 더 큰 무언가를 성취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한 나는 공원에서 산책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저는 돌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 노인과 젊은 커플,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 번은 제가 앉아 쉬고 있을 때 80세 정도의 할머니가 제게 다가와 저를 온화한 눈빛으로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행복해 보인다. 그냥 그렇게 살자. 나는 순간 아연실색했다. 아무도 전에 나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네, 즐거웠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그것을 확실히 단언할 수 있었다. 누군가 내 곁에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특별한 일을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을 뿐이다.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만 하는 여자가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내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순결을, 내가 소유하는 삶, 내가 자유로워지는 삶 즐기고 있다. 때때로 사람들은 60, 70세의 나이에 이혼하는 것이 긴 결혼 생활의 끝이라는 슬픈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제게는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다. 후회하지 않아요.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지난 세월이 아깝지 않냐고 묻는다면 나는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그 세월들이 행복에도 고통에도 불구하고 긴 힘든 날에도 나를 현재로 데려왔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나를 위해 사는 곳. 나는 내가 겪은 일을 부인하지 않고 그 결혼에서 사랑했던 순간과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을 잃어버린 단계들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나는 모든 사람이 이혼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삶, 자신의 선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구나 자신의 행복을 찾을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어느 나이든요. 만약 당신의 행복이 당신의 배우자와 계속 함께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소중히 여기세요. 만약 당신의 행복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너는?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 살고 있나요?